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 하나 이제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뉴욕,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 속출하는데 입원 환자 5,700명의 임상 증상과 합병증 예후를 일종의 케이스 시리즈로 어떤 뭐 대조 연구도 아니고 그냥 환자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뉴욕시와 인근시 12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처음부터 1번 환자부터 5,700명째 환자까지 그냥 일렬로 입원 환자니까 중증 위중 환자들이 포함됐겠죠. 이 환자들의 자료를 그냥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단순하게 이제 평이하게 뭐 연령, 성별, 기저질환, 뭐 사망, 뭐 어떤 치료받았고 이런 거를 그냥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벤션, 뭔가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좀 이제 미국 자료나 요즘 유럽 자료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자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간 인후도말로 PCR 확진 검사를 해서 양성 사례가 5,700명이 수집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령의 중간값은 63세다. 0세부터 107세까지 어린이부터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다 있다. 여성이 39.7%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은 여성이 60%고 남성이 40%인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성이 40%라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우리가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서는 3대 고혈압이 57%, 비만이 42%, 당뇨병이 34%입니다. 고혈압, 비만,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증. 특히 이제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 미국에 이제 비만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더 중증 환자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만 환자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치사율이 그래서 낮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입원 환자의 이제 초기 입원 당시 검사했을 때 증상을 보면 열이 있던 경우가 30.7%.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참 우리가 모든 환자가 열이 난다는 것이 아니죠. 열이 안 나는 환자가 또 많을 수 있다. 호흡곤란, 호흡을 가쁘게 수는 환자가 17%, 산소 투여 환자가 필요한 환자가 28%. 그러니까 이 중증 환자들이 주로 입원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연구 기간 동안 2,634명이 퇴원 또는 사망을 했는데 14%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12%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3.2%가 신장 기능 저하로 신장 대체요법, 이 요독증 치료 요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퇴원 또는 사망 환자 중에 전체 사망률은 21%, 5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시점에서 5,700명 중에 2,600명을 제외한 3,000여 명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하고 치사율을 계산했을 때 21%다 그런 얘기고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88%입니다. 무려. 그만큼 호흡곤란, 폐렴이 심했고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망률이 88%까지 치솟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2.2% 45명은 재입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양성자 지금 우리나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정확한 건 모르지만 미국 뉴욕에서도 격리 입원 치료하고 호전돼서 나갔는데 2.2%는 재입원했다. 그러니까 뭔가 재발했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입원까지 이 평균 기간은 3일이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요약한 그대로인데요. 이제 나머지는 그 테이블로 해서 이제 5,700명 입원 환자의 이제 기초 특성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중간값은 63세, 여성이 거의 40%, 남성이 60%. 그다음에 여러 인종이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의 이제 구성상
아시안, 그 코케이시안 이런 여러 다민족이 이제 다 골고루 있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기저질환 환자가 이제 94%, 그러니까 5,350명이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 비만, 당뇨병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이제 관상동맥 질환 11%, 그다음에 천식 9%, 폐질환 환자, 에이즈 환자도 있고, 신부전 환자, 간 기능 부전 환자, 간경변증 환자도 있고, 이런 환자들이 고위험군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사하죠. 유사한데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은 비만은 그렇게 싹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자들의 이제 바이탈 사인하고 검사 소견인데 체온이 38도 이상은 3.7%, 산소 포화도 90% 미만은 20%.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라는 게 이제 폐렴이 심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숨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20%라는 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호흡수가 24회 이상, 이게 상당히 가쁜 상태도 17%, 또 림프구 저하가 있는 분들이 60%, 간 기능 이상도 거의 40 내지 60%, 간 수치, AST/ALT 올라간 분들, 물론 심하게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올라가 있는 환자들이 40 내지 60%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심근염, 또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6%에서는 QT, 그러니까 부정맥의 하나의 지표인데 6%에서는 부정맥의 증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시 감염 사례가 2.1%.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A형 인플루엔자도 있고, 파라인플루엔자도 있고, 호흡기 융합세포 RSV라는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 가을 겨울에 코로나19가 오면 이때 비슷하게 독감도 돌고 RSV도 돌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시 유행할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동시 감염된 상황에서는 인플루엔자 진단이 됐으니까 코로나19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 이제 연구 중단 시점에서 생존하여 퇴원하거나 또는 사망했던 2,600명의 연령군별 성별 사망자 입원 기간인데, 여기 보면 왼쪽이 연령군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남자 여자의 이제 사망률인데요. 보시면 20대가 7%, 남자 7%, 여자 1.8%. 50대에서 남자 12.2%, 여성 6.9%.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은 올라가고 여자보다 남자가 치명률이 높죠. 90대 이상에서는 남자 63.6%, 여자는 46.4%.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연령률 사망률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사망자의 입원 기간은 평균 4일 내지 6일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증인 상황에서 악화된 상태에 입원해서 4일 내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다음에 이 연구 종단 시점에서 연령에 따른 생존 퇴원과 사망 환자 임상 특성과 예후. 그래서 지금 이 2,634명 중에 12%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고, 14% 중환자실에 있었고, 신손상, 급성 콩팥 기능 부전이 22%, 신대체 요법은 3.2%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53명으로 사망률은 21%. 또 인공호흡기 사용한 320명 중에는 282명이 사망해서 사망률은 88%. 재입원 환자가 2.2%였다. 45명.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존해서 퇴원하는 분은 2,081명. 그래서 이 지금 연구가 사실은 이제 아직도 입원한 중인 분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이제 중간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7,500명이 다 퇴원한 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많은 관심 있는 것이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이나 사망률이 높다. 이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인데, 근데 고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억제제, ACI라든지 그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는 고혈압약 중에 이제 하나의 계열인데, 이것을 많이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나 심장에 ACE2 리셉터에 붙기 때문에 이 고혈압약으로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분들이 더 이 코로나19에 잘 걸려서 중증으로 가거나 악화될 수 있다라는 한쪽의 의견도 있고, 반대쪽은 오히려 보호가 된다. 이 약물이 이 방어 내지는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춘다라는 양쪽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 좀 살펴봤더니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서 사망률은 26.7%, ACI 복용자는 30.7%, 또 ARB 복용자는 30.6%. 약간 높은 것 같지만 뭐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근거가 없다. 그냥 고혈압약 이거 드시는 분들 계속 드시라고 이제 지금 학회에서도, 심장학회나 이런 데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직은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기존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뉴욕에서 7,500명의 이제 대규모 입원 환자 코로나19를 분석했다. 고령자, 남성, 기저질환 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위험에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는 사실 뭐 어떤 통제된 연구가 아니라 그냥 뭐 첫 번째 환자부터 7,500번째 입원 환자를 그냥 쭉 늘어놓고 한 달 동안 이제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떤 통제된 연구가 아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시와 그 주변에 인구 밀도가 높은 그 지역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뉴욕주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전자 차트, 전자 의무 기록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추적을 4.4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예후라든지 이런 자료가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28일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예후에 대한 추시가 좀 짧다. 그리고 뭐 임상 예후 자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에서 완치된 환자나 또 사망 환자, 그까지만 봤기 때문에 전체 입원 환자 7,500명 중에 46.2%에서만 분석한 자료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연구의 제안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뉴욕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지금 입원 환자의 임상 양상이나 예후나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